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김도훈입니다. 앞에서 러시아와 한국, 북한 관련돼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게 돼서 조금 편하게 경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살짝 걱정이 좀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오늘 발표를 할 때 저 RMF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중심으로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저 RMF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이버 일반 전산 체계, 전산 자산 체계부터 해서 무기 체계까지 전반에 걸쳐서 해당 에셋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니스트라는 미국의 그 표준 기관에서 니스트 800-53이라는 표준 문서에 기인해서 미국이 이제 RMF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RMF가 국방뿐만 아니라 전 우주 영역, 우주의 에셋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영역까지도 전부 다 이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안전한 정보 체계를 활용하고 응용하고 이용하자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스스로 개발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상호 운영을 해야 될 여러 그 국가들 적성 국가가 아니라 아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국가들한테 이 RMF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F-35와 같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려면 이 RMF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해외로 수출을 할 때 이 RMF에 기반해서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 혹은 그런 전략 무기 체계라든지 전략 물자들이 저렇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그 기능이나 혹은 그 성능에 대해서 당연히 체크를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 특히 자동화된 형태로 보안에 대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우리 국방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상 처음에는 많이 화두가 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기밀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선 대부분 데이터들이 기밀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 저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신원 인증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분산 저장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국방 체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선돼서 블록체인을 국방 분야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을지라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해당돼서 개발되는 무기 체계들이나 혹은 전략 정보 체계들이 이런 RMF 표준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이 돼야 되고 이 발표 자료의 맨 끝단에 보면 제가 CMMC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 물자에 대한 제조 성숙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레벨을 어느 수준 달성을 해야 실질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그런 보안 등급 체계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좀 다양한 이제 국방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요구 사항들이 좀 다양했는데 크게는 이제 무인 체계죠. 무인 체계에 대한 사이버 전자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서 오늘 다뤄야 될 그 RMF라든지 혹은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사이버 전자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군의 드론이 이렇게 정찰이나 수색을 하고 있을 때 적의 공격, 사이버 전자전 공격이 발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저희 인포메이션들이 탈취가 되거나 혹은 침해를 됐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회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정보들을 다시 재조합시켜서 작전을 심리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이 무기 체계 또한 RMF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안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또 완성이 되고 운영이 될 때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현재 그 국방 기술 품질원하고 어떤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은 이 우리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은 사실상 무기체가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양산 단계 전까지의 품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품질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성능과 혹은 그 기능에 초점이 돼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무기체계는 우리가 북한이나 혹은 적성 국가에 대한 사이버 전자전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곧 품질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그 무기 체계의 개발 라인에서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RMF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의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다룰 건지에 대해서 무기 체계 공학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과 더불어서 이렇게 V 모델, 이 V 모델은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왼쪽은 요구사항 분석과 상세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우측은 그거를 맨 하단은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리고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일종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플로우에서 이런 그 생애주의적 관점에서 보안을 어떻게 다뤄서 품질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저는 국가정보원이라고 이제 그 우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책은 물론 연구를 했지만 제가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술과 정책의 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서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앞에서 하던 그런 부분들을 우주 자산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안전한 우주 자산 체계를 사이버로부터 안전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책화시키고 그걸 다시 또 정책이 또 완성이 되면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 형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을 얘기하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굉장히 좋은 많은 기술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산화됐고 그리고 거래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장부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추적 관리도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국방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형식 4.0에 따라서 이 좋은 기술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개발할 것이냐 사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메인넷이 중요하죠. 어떤 메인넷이 개발이 됐고 그 메인넷이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도 하고 핸들링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클레이튼이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혹은 오픈화되어 있는 메인넷들을 국방에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증 체계 정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방 체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장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강점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휘 통제 체계가 디지털 기반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우측에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체계가 그동안에는 디지털 체계가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디지털 체계이긴 했지만 통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방에서는 모든 시스템들이 암호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체계들은 그 국가형 암호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암호 모듈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기에는 호환성 문제도 많고요. 적용하거나 상호 운영하는데 특히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이 커지거나 혹은 중앙화 시켜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또 그 반대죠. 중앙화 아니라
분산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밀성과 연관이 될 수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혹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거나 실제로 테스팅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많죠.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아주 지능화된 우리가 과거에 뭐 APT 공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찰총국들에서 사이버 공격을 할 때 대상 체계에 대한 사회공학적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적 취약점까지 전방위적으로 팀을 짜서 국가 지원 하에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당해낼 조직이 사실 없죠. 국방부가 그동안에 많은 형태의 해킹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는 것만 봐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죠.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회복 탄력성 같은 그런 레질리언스 측면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글로벌하게는 대표적인 게 미국 사례죠. 미국은 국방 디지털 현대화 전략에 따라서 외쪽에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다양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체계와 전장 체계들이 있는데 이 전장 체계의 한 부분에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블록체인의 특징인 고신뢰, 보안 투명성, 고자 허용성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증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국방망은 비밀망이라고 해서 별도의 라인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전망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네트워크의 오버레이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엣지 따는 물론 비밀망으로 빼기도 하지만 메인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호환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뭐 VPN 방식이라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암호화 체계를 같이 써야만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 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적으로 아주 보안이 수준이 높은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 우리나라 도메인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방식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여기 모든 이 국가와 조직에서 블록체인을 국방에 적용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의 기술적 핵심은 하나는 실질적으로 망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망에서 오버레이 형태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녹아서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 why 블록체인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블록체인이 없었을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보 체계가 안 움직였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은 왜 블록체인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블록체인의 장점을 기존의 정보 체계의 오버레이 형태로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쪽에서는 다양한 암호 모듈과 기밀성을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특단의 어떤 결심이나 고민을 아니면 파일럿 형태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국방에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상 핵심적인 것보다는 좀 사이드 성격에 관련된 부분들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뭐 국방을 타겟으로 하진 않았고요.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기밀성 문제도 있고 민감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는 이제 비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연상을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한 2년, 1, 2년 전에 한국철도연구원하고 철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 간 그 무정차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정차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통관에 관련된 모든 정보, 세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의 원장에다가 저장을 하고 무정차 통관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통관하기 직전에 많은 정보들이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네트워크에 블럭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오버레이 형태로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국방 체계도 이런 오버레이 형태로 연구 개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 연구 결과들을 연구 내용들을 좀 적용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르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공격 및 침해에 대한 레질리언스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런 추적 오버레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연구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블럭에 쌓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빠른 속도로 원래는 블럭에 쌓인 정보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트랜잭션 정보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연구 기술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10배, 2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실제로 그 블럭에 쌓인 정보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지금 논문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국방에 적용하고 혹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빨리 얘네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우리는 상호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에서 원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뭐 기능 성능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안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안적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저 RMF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국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서 저 연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저 RMF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니스트 800-53이라는 표준 문서에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프레임워크는 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단계가 이제 리커시브하게 계속 도는 형태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안을 계속 체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RMF라는 거는 준비 단계, 분류 단계, 선택, 구현, 평가, 승인, 모니터링. 근데 이거 계속 돌죠.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솔루션을 혹은 무기 체계를 한 번 만들고 땡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적 측면에서 유지 보수 관리 혹은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형태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군에 운영이 되고 글로벌리하게는 미국 같이 나토나 이런 쪽에 상호 운영을 하는데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방첩사와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규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발표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소요에서 이제 획득 단계에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은 전부 다 이 RMF를 따르게 하고요. 이 RMF는 총 826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761개의 통제 항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761개의 통제 항목을 만족해야 이제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게 보시면 되고요. 761개를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체계의 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방첩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페이퍼웍에서 시작해서 페이퍼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 항목만 늘어나고 개발사라든지 운영하는 주체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거는 특정 무기 체계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지상 전술 무인 차량을 가정을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저 RMF를 한번 적용해 보는데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의 어느 부분에 저는 이제 통신 부분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복잡한 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쉽게 보시면 그냥 요 초록색이 그 762개짜리의 통제 항목들이 그 각 펑션마다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하는지 그런 매핑 테이블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거기만 매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의 침투 훈련을 할 수 있는 해킹 시나리오가 들어갈 수 있는 TTP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평가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공격 시나리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화 생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 그 해당 무기 체계나 전략 체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글로벌한 표준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리포팅 결과는 다시 이렇게 제공하면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상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격하고 대응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자동화 체계로 구성을 하는데 왼쪽에 요 용머리가 있는 게 실제로 공격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무기 체계나 혹은 정보 체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거 윈도우 같은 거, 리눅스라든지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동화 공격이 일어나면 자동화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이 된 거를 다시 리포팅해서 제공해 주는 형태로 현재 그 오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까 RMF에 기반해서 실제로 체계적으로 구현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각화 처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기 체계라든지 정보 체계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RMF를 준수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글로벌하게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특히 미국이나 나토 같은 데서는 CMMC라고 해서 제조 성숙도,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인증 체계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이 만족을 해야 실질적으로 어느 레벨 이상 돼야 실제로 수출이 가능하죠. 여기가 CMMC 버전 1.0이었고 오른쪽이 2.0인데 조금 단순화시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까 앞서 말한 RMF와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자동화 도구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면 수출 통제 항목에 수출을 할 때도 이 CMMC 체계를 그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바로 평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런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이 CMMC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도 전문 팀들을 구성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연구개발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글로벌 수출을 할 때 이 CMMC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이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개발 체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걸 자동화하고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CMMC 같이 제조 성숙도의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